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 비동기 프로그래밍의 진짜 주인공인 태스크와 태스크 오브 T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싱크와 어웨이트 키워드부터 배우시는데요. 사실 그 두 키워드는 태스크 위에 얹힌 문법 설탕일 뿐입니다. 진짜 핵심은 언젠가 끝날 작업을 평범한 객체 하나로 표현한다는 발상이에요. 오늘은 이 객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유니티 모바일 환경에서 어떤 함정을 피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상황부터 보시죠. 유니티에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서버에서 유저 데이터를 받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줄을 보세요. 로드 유저 데이터 블로킹이라는 메서드가 1.5초 동안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메인 스레드가 통째로 멈춰버립니다.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화면이 얼어붙으면 OS가 응답 없음 다이얼로그를 띄우고 앱을 강제 종료시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하고 끝나면 다음을 처리하는 흐름이 필요한데 이걸 어떤 모양으로 코드에 담을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태스크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식당의 음식 주문표에 비유하는 겁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종업원이 번호표를 주죠. 음식은 아직 안 나왔지만 그 번호표만 있으면 나중에 음식을 받아갈 수 있고 지금 어디까지 됐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태스크는 정확히 번호표예요. 메서드는 작업을 직접 끝내는 대신 태스크 객체, 즉 번호표를 즉시 반환합니다. 호출자는 그 번호표로 작업의 진행 상태를 묻거나 끝났을 때 다음 동작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결과값이 없는 작업은 그냥 태스크, 결과가 있는 작업은 태스크 오브 T를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태스크 오브 인트라면 끝나면 정수 하나를 줄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이 전체 그림입니다. 왼쪽이 호출 스레드, 가운데가 태스크 객체, 오른쪽이 스레드 풀이에요. 호출자가 태스크.run을 부르면 즉시 태스크 객체를 손에 받습니다. 블로킹 없이 다음 줄로 넘어갈 수 있죠. 실제 작업은 오른쪽 스레드풀 워커가 수행합니다. 가운데 태스크 객체는 작업의 상태, 결과, 예외, 그리고 끝났을 때 호출할 연속 작업까지 모두 보관하는 일종의 보관함이에요. 호출자가 어웨이트를 하면 태스크가 완료될 때 결과를 받아 다음 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 주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태스크 모델의 핵심입니다. 공식 정의를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태스크는 비동기 작업의 상태, 즉 완료, 실패, 취소와 결과값을 캡슐화한 객체입니다. 핵심은 작업을 직접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스레드나 운영체제 I, O 시스템의 작업을 위임한 뒤 그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역할만 합니다. 예를 들어 태스크 오브 인트, 태스크.run, 람다, 화살표 42라고 쓰면 스레드풀 워커가 42를 계산하는 동안 호출자는 태스크 객체를 받아 다른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실제 코드로 보시죠. 8번째 줄과 9번째 줄이 결과 없는 작업입니다. 태스크.run이 콘솔.write 라인을 스레드풀에 던져넣고 워크라는 태스크 객체를 즉시 돌려봤죠. 12번째 줄과 13번째 줄은 결과가 있는 작업입니다. 1 더하기 2를 스레드풀 워커가 계산하면 그 결과 3이 태스크 오브 인트에 담깁니다. 14번째 줄에서 어웨이트 컴퓨트를 하면 그 결과를 꺼내서 섬에 넣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점은 태스크.run이 즉시 반환된다는 사실입니다. 람다 안의 코드는 워커 스레드에서 실행되고 호출자는 태스크 객체만 손에 들고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번엔 컴파일러가 만드는 IE를 들여다보면서 태스크.run과 태스크.from result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화면의 코드는 단순합니다. 캐시드 패스트 메서드는 태스크.from result로 41을 감싸서 돌려주죠. 이미 답을 알고 있을 때 태스크 인터페이스에만 맞춰 돌려주는 패턴입니다. IE를 보면 정말 짧습니다. 네 번째 줄에서 정수 41을 스택에 올리고 다섯 번째 줄에서 태스크.from result를 호출해 이미 완료된 태스크 오브 인트를 만들고 여섯 번째 줄에서 그대로 반환합니다. 스레드풀은 일절 관여하지 않아요. 람다도 없고 워커 큐잉도 없습니다. 그냥 값 하나를 태스크 모양으로 포장만 한 거죠. 이번엔 똑같이 41을 돌려주지만 태스크.run으로 감싼 버전을 보겠습니다. 결과값은 같지만 내부 동작은 완전히 다릅니다. IL이 훨씬 길죠. 네 번째 줄에서 캐시된 람다 델리게이트를 찾고 여섯 번째 줄에서 캐시가 있으면 점프합니다. 처음 호출될 때는 7번째 줄과 9번째 줄에서 람다 델리게이트 객체를 새로 할당해서 10번째 줄에서 정적 필드에 캐시해두죠. 그리고 마지막에 태스크.run을 호출해 스레드풀의 작업을 큐잉합니다. 결과가 똑같이 42여도 from result는 그냥 값 포장이지만 태스크.run은 람다 객체 할당, 스레드풀 큐잉, 워커 스레드 컨텍스트 전환까지 일어나요. 이미 답을 알면 from result, 진짜 백그라운드 계산이 필요하면 run을 쓰셔야 합니다. 이제 태스크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겠습니다. 태스크는 내부의 스테터스라는 열과형 상태를 들고 있어요. 생성된 직후부터 시작해서 실행 중을 거쳐 종료 상태로 흘러갑니다.
한번 종료 상태에 들어가면 다른 상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점이 중요해요. 그림으로 보시면 더 명확합니다. 왼쪽 Waiting for Activation은 태스크가 막 생성된 직후 상태이고, 러닝은 워커가 실제로 코드를 실행 중인 상태입니다. 오른쪽의 세 가지 상태가 종료 상태인데요. 정상적으로 끝나면 Run to Completion, 예외가 발생하면 Faulted, 취소되면 Cancelled로 들어갑니다. 이 셋 중 하나에 도달하면 is completed 속성이 true가 됩니다. 핵심은 is completed가 true라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종료됐다는 것만 알려줄 뿐,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코드로 확인해 보시죠. 8번째 줄의 굿은 100을 정상적으로 반환하는 태스크이고, 9번째 줄의 배드는 예외를 던지는 태스크입니다. 14번째 줄과 15번째 줄에서 스테터스를 출력해보면, 굿은 Run to Completion의 is completed가 true, is faulted는 false입니다. 배드는 스테터스가 faulted이지만 is completed도 true예요. 둘 다 종료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 로직에서 성공만 처리하고 싶다면 is completed successfully라는 .NET 5에서 추가된 속성을 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럼 어싱크라는 키워드는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리는 걸까요? 사실 마법은 없습니다. 컴파일러가 코드를 통째로 다시 써주는 것뿐이에요. 어싱크 키워드가 붙은 메서드는 컴파일러가 iAsync state 머신을 구현하는 구조체로 변환합니다. 우리가 작성한 본체는 그 구조체의 moveNext 메서드 안에 스위치문으로 옮겨가요. 사실상 우리는 동기 코드처럼 작성하지만 컴파일러는 그걸 콜백 기반의 상태 머신으로 변환해주는 거죠. 원본 C# 코드는 이렇게 단순합니다. 첫 번째 줄에 어싱크와 태스크 오브 인트가 있고, 세 번째 줄에서 스레드풀에 작업을 던지고, 네 번째 줄에서 await로 결과를 꺼내요. 보기에는 동기 코드와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런데 컴파일된 IL은 완전히 다른 모양입니다. 본체 IL이 이렇게 변합니다. 세 번째 줄을 보면 async state machine 어트리뷰트가 붙어 있어요. 이 메서드는 상태 머신이란 표시죠. 네 번째 줄에서는 컴파일러가 만든 d 밑줄 1이라는 숨겨진 구조체를 지역 변수로 선언합니다. 여섯 번째 줄에서 async task 메서드 빌더를 만들고, 11번째 줄에서 상태 머신을 시작시킨 뒤 12번째 줄에서 그 빌더로부터 태스크를 받아 13번째 줄에서 반환해요. 즉, 우리가 작성한 본체 로직은 이 메서드 안에 없습니다. 다른 곳, moveNext라는 메서드 안에 옮겨졌어요. moveNext 메서드 안을 들여다보면 await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두 번째 줄에서 현재 상태 값을 읽어옵니다. 네 번째 줄에서 await 지점에 도달하면 상태를 0으로 바꿔서 어디까지 갔는지 표시해두고요. 여섯 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await unsafe on completed라는 메서드는 완료될 때 내 moveNext를 다시 불러줘 라는 콜백을 등록하는 역할을 합니다. 콜백 등록을 마치면 moveNext에서 즉시 빠져나가서 스레드를 양보해요. 나중에 태스크가 완료되면 스레드풀에서 콜백이 실행되어 moveNext가 다시 호출되고, 9번째 줄처럼 상태를 -2로 바꿔서 완료 처리를 합니다. 어싱크와 await이라는 환상적인 동기 코드 같은 외관 뒤에는 평범한 태스크 객체와 콜백 등록이 있을 뿐입니다. 태스크와 스레드풀의 관계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태스크 자체는 스레드가 아니에요. 태스크는 할 일이고, 스레드풀 워커는 그 할 일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해요. 어떤 종류의 작업이냐에 따라 실행 주체가 달라집니다. 표로 보시면 명확합니다. CPU 바운드 작업, 즉 무거운 계산은 스레드풀 워커 스레드가 처리합니다. 반면 IO 바운드 작업은 운영체제와 하드웨어가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스레드를 점유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입니다. 태스크.딜레이 같은 타이머는 시스템 타이머에 등록되고, 시간이 됐을 때만 스레드풀 워커가 짧게 깨어나서 콜백을 처리합니다. task.fromResult는 이미 완료된 태스크를 만들기 때문에 스레드를 아예 사용하지 않아요. 유니티에서 1000개의 HTTP 요청을 동시에 보내도 스레드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0개의 task.run으로 1초짜리 계산을 보내면 스레드풀이 폭발해요. 이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실전 적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task.run이에요. task.run은 람다를 스레드풀 워커 스레드에서 실행시키는 도구입니다. 용도는 딱 하나, 메인 스레드에서 무거운 계산을 떼어내는 것뿐이에요. 이걸 다른 용도로 쓰면 거의 항상 안티 패턴이 됩니다. 특히 이미 어싱크로 끝나는 비동기 메서드를 task.run으로 감싸지 마세요. 구체적인 예를 보시죠. 유니티에서 로딩 패너리 버튼 클릭 시 큰 제이슨을 파싱하는 코드입니다. 여섯 번째 줄에서 디스크 IO로 50m초, 일곱 번째 줄에서 CPU 파싱으로 800m초가 걸려요. 여덟 번째 줄에서 UI를 업데이트하는데 아홉 번째 줄 주석처럼 총 850m초 동안 화면이 멈춥니다.
모바일에서는 이 정도면 응답 없음으로 강제 종료될 위험이 있어요. 이걸 태스크.런으로 어떻게 고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습니다. 고친 버전입니다. 세 번째 줄을 보면 메서드에 어싱크가 붙었어요. 다섯 번째 줄의 디스크 읽기는 read all text 어싱크로 바꿨습니다. IO 비동기 메서드라 스레드를 점유하지 않아요. 여섯 번째 줄과 일곱 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CPU 파싱만 태스크.런으로 스레드 풀 워커에 오프로드해요. 그러면 메인 스레드는 자유로워지고 게임 화면이 부드럽게 동작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줄에서 await 이후 자동으로 메인 스레드로 복귀해서 UI를 안전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어요. 판단 기준 한 줄로 정리하면 이미 어싱크로 끝나는 메서드는 그냥 await만 CPU 계산만 태스크.런으로 보내면 됩니다. 두 번째는 태스크.딜레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thread.sleep은 스레드를 통째로 점유한 채 잠듭니다. 스레드 풀 워커가 1초 잠들면 그 1초 동안 다른 작업이 그 워커를 못 써요. 반면 태스크.딜레이는 운영체제 타이머에 1초 뒤 콜백 호출을 등록하고 스레드를 즉시 반환합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 워커는 다른 작업을 처리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유니티의 wait 4seconds와 비교하면 태스크.딜레이는 코르틴이 아닌 어디서든 동작하고 게임 시간이 아닌 실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게임이 일시정지된 상태에서도 태스크.딜레이는 그대로 흐른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코드로 비교해보시죠.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은 안티 패턴입니다. 태스크.런 안에서 thread.sleep을 호출하면 워커 스레드 하나가 1초간 통째로 점유돼요. 네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이 올바른 패턴입니다. 태스크.딜레이 창을 await하면 타이머만 등록되고 스레드는 즉시 다른 일을 하러 갑니다. 1초 뒤에 타이머가 만료되면 그제서야 짧게 콜백이 실행돼요. IL을 보시면 태스크.딜레이 자체는 정말 단순합니다. 두 번째 줄에서 천을 16진수형 X328로 스택에 올리고 세 번째 줄에서 태스크.딜레이를 호출해 미완료 태스크를 받아옵니다. 스레드 생성도 없고 스레드 풀큐잉도 없어요. 그냥 운영체제 타이머에 등록만 하고 끝납니다. 세 번째는 태스크.fromResult입니다. 이건 어떤 상황에 쓰는지가 중요해요. 비동기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동기로 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캐시 히트, 즉시 거부, 미리 계산된 값 같은 경우인데요. 이때 태스크.런으로 감싸면 단순한 딕셔너리 조회를 하기 위해 스레드 풀 워커를 큐잉하게 되니까 엄청난 낭비예요. from result가 그 해답입니다. 코드로 보시죠. 세 번째 줄에서 인터페이스가 태스크 유저를 요구합니다. 비동기로 답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메모리 캐시는 그냥 딕셔너리 조회라 즉시 답을 알 수 있죠. 12번째 줄과 13번째 줄이 잘못된 방법입니다. 태스크.런으로 감싸면 단순 조회를 위해 워커를 큐잉하게 돼요. 14번째 줄과 15번째 줄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from result로 이미 완료된 태스크를 반환하면 스레드 풀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인터페이스 호환성과 효율성을 둘 다 챙기는 패턴이죠. IL도 정말 짧아요. 두 번째 줄에서 값 41을 스택에 올리고 세 번째 줄에서 from result를 호출하고 네 번째 줄에서 반환하면 끝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from result도 매번 호출할 때마다 task of t 객체를 새로 할당한다는 거예요. 핫패스에서 매 프레임 호출되면 GC 압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value task of t로 바꾸는 게 답인데 이건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네 번째는 task.completed task입니다. from result의 반환값 없는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completed task는 한번 만들어둔 싱글턴 인스턴스를 반환하기 때문에 호출할 때마다 새 객체가 생기지 않아요. from result는 매번 새로 할당하지만 completed task는 GC 압박이 0입니다. 인터페이스 구현에서 할 일 없음을 빠르게 표현할 때 표준 관용구로 쓰입니다. 코드로 보시죠. no op initializer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초기화 구현체입니다. 여덟 번째 줄과 아홉 번째 줄처럼 from result로 너를 감싸면 매번 새 태스크가 해당되죠. 열 번째 줄과 11번째 줄처럼 completed 태스크를 반환하면 싱글턴이 재사용됩니다. 똑같이 즉시 완료된 태스크를 돌려주는데 메모리 비용은 정확히 0이에요. 결과값이 필요 없는 즉시 완료 태스크가 필요할 때는 무조건 completed 태스크를 쓰세요. 지금까지 본 네 가지 메서드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태스크.런은 CPU 바운드 작업을 스레드풀로 오프로드할 때 워커 하나를 점유합니다. 태스크.딜레이는 비동기 대기에 쓰고 타이머 콜백 시점에만 짧게 워커를 씁니다. 태스크.from result는 이미 아는 값을 태스크 오브 t로 랩핑할 때 쓰고 스레드는 사용하지 않아요. 태스크.completed 태스크는 결과 없는 즉시 완료 태스크를 반환할 때 쓰는데 싱글턴이라 객체 할당도 없습니다. 이 네 가지의 용도와 비용 구조를 정확히 구분하시는 게 비동기 코드를 잘 짜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함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첫 번째 함정은 task.result로 동기대기를 거는 겁니다. task.result나 task.wait는 현재 스레드를 블로킹한 채 태스크 완료를 기다려요. UI 스레드나 과거 ASP.NET 동기화 컨텍스트에서는 거의 100% 데드락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런지 코드로 보여드릴게요. 잘못된 패턴입니다. 네 번째 줄에서 로드 데이터 어싱크의 결과를 .result로 받으려 합니다. 이 순간 메인 스레드는 로드 데이터 어싱크가 끝나기를 블로킹한 채 기다려요. 그런데 10번째 줄을 보세요. 로드 데이터 어싱크 안에 await task.delay 100은 100밀리초 후에 원래 동기화 컨텍스트, 즉 메인 스레드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메인 스레드는 .result를 기다리느라 블로킹돼 있죠. 메인 스레드는 로드 데이터 어싱크 완료를 기다리고 로드 데이터 어싱크는 메인 스레드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는 완벽한 데드락입니다. IL로 보시면 더 명확해요. 세 번째 줄에 콜버트 get 밑줄 리절트가 바로 스레드를 블로킹하는 지점입니다. 이 호출 한 줄로 메인 스레드가 잠기면서 데드락이 시작돼요. IL 단위에서도 단 한 줄의 차이가 어플리케이션 전체를 멈출 수 있다는 개의 함정의 무서움입니다. 올바른 패턴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메서드를 어싱크 보이드로 선언하고 세 번째 줄에서 await로 로드 데이터 어싱크를 기다려요. 이때 메인 스레드는 블로킹되지 않고 양보됩니다. 100밀리초가 지나면 네 번째 줄이 메인 스레드에서 재개돼서 UI를 안전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어요. 규칙은 간단합니다. await를 위에서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쓴다. .result, .wait, .getAwait, .getResult는 테스트 코드와 콘솔 앱의 메인 메서드 외에는 절대 쓰지 마세요. 올바른 패턴의 IL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서 태스크만 반환하고 끝납니다. 블로킹이 전혀 없죠. 무브넥스트 안에서는 네 번째 줄에 await unsafe on completed가 호출되어 콜백을 등록하고 메서드가 즉시 종료되니까 스레드가 자유로워져요. 이게 await의 진짜 동작입니다. 절대 스레드를 잡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async void입니다. async void로 선언된 메서드에서 발생한 예외는 호출자에게 전파되지 않아요. 그대로 싱크로나이제이션 컨텍스트로 전달되어 유니티의 경우 에디터에서는 콘솔에만 찍히고 빌드된 앱에서는 그냥 크래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디버깅하기 어려운 버그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잘못된 패턴입니다. 세 번째 줄에서 스타트가 어싱크 보이드로 선언됐어요. 다섯 번째 줄에 로드 컴피그 어싱크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어디로 갈까요? 태스크가 없으니 예외를 담을 곳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줄도 마찬가지예요. 런 백그라운드는 호출자가 예외를 잡을 방법이 전혀 없어요. 결국 예외는 싱크로나이제이션 컨텍스트로 흘러가서 처리되지 않은 예외가 되고 유니티 빌드에서는 앱이 그냥 죽을 수 있습니다. IL을 보시면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어싱크 보이드 메서드는 어싱크 보이드 메서드 빌더를 사용해요. 태스크를 반환하는 보통의 비동기 메서드는 어싱크 태스크 메서드 빌더를 쓰는데 이건 다른 빌더입니다. 세 번째 줄에서 호출되느니 빌더는 태스크가 없는 보이드 빌더라 예외를 담아둘 태스크 객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발생하면 갈 곳이 없어 싱크로나이제이션 컨텍스트로 흘러가는 거죠. 올바른 패턴입니다. 세 번째 줄 주석처럼 유니티의 스타트나 이벤트 핸들러는 어쩔 수 없이 어싱크 보이드를 써야 해요. 그럴 때는 여섯 번째 줄과 아홉 번째 줄처럼 본체 전체를 트라이 캐치로 감싸서 예외를 직접 잡고 debug.log, exception으로 로깅해야 합니다. 그리고 12번째 줄의 주석이 핵심 규칙이에요. 이벤트 핸들러가 아닌 일반 메서드는 절대 어싱크 보이드를 쓰지 않습니다. 13번째 줄처럼 항상 어싱크 태스크로 선언해야 호출자가 예외를 처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함정은 이미 비동기인 IO 메서드를 task.run으로 감싸는 겁니다.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보시면 getString 어싱크를 task.run 안에 넣었어요. 이건 순수한 낭비입니다. getString 어싱크는 이미 비동기 IO라 스레드를 점유하지 않아요. 그런데 task.run으로 감싸면 스레드풀 워커 하나가 잠깐 깨어나서 getString 어싱크 호출만 하고 즉시 잠들었다가 응답이 도착하면 또 깨어납니다. 네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처럼 그냥 await 하면 됩니다. IO는 task.run으로 감싸지 마세요. 네 번째 함정은 유니티 개발자분들이 정말 자주 부딪히는 거예요. task.run 안에서 유니티 API를 호출하는 겁니다.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을 보세요. task.run 람다 안에서 transform.position을 바꾸려고 하면 유니티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트랜스폼 같은 유니티 엔진.오브젝트는 메인 스레드에서만 다룰 수 있는데 task.run 람다는 스레드풀 워커에서 실행되거든요. 일곱 번째 줄부터 아홉 번째 줄이 표준 패턴입니다. 백그라운드에서는 계산만 하고 UI나 유니티 객체 변경은 await 이후에 합니다.
await 이후 코드는 유니티의 synchronization 컨텍스트 덕분에 자동으로 메인 스레드에서 재개되거든요. 계산은 백그라운드, 결과 적용은 await 이후. 이걸 꼭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함정은 발사 후, 망각, 즉 파이어 앤드 포겟입니다.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처럼 태스크를 받지 않고 그냥 호출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외가 발생해도 조용히 사라집니다. 컴파일러 경고도 안 남는 경우가 있어요. 단넷 4.0 시절에는 관찰되지 않은 태스크 예외가 GC 종료자에서 다시 던져져서 프로세스를 죽였는데 단넷 4.5부터는 기본 동작이 조용히 삼키기로 바뀌었어요. 이건 에러를 더 찾기 어렵게 만든 것일 뿐입니다. 네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처럼 fire and forget을 의도적으로 쓸 때는 명시적으로 밑줄로 받아서 의도를 표현하고 continue with로 예외 로깅을 반드시 붙이세요. 이제 태스크가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역사를 짧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스크는 단넷 4.0인 2010년에 처음 도입됐어요. 그 시절에는 어싱크와 어웨이트가 없었기 때문에 continue with라는 메서드로 태스크를 이어붙였습니다. 콜백 체인 방식이었죠. 콜백이 두세 개 중첩되면 가독성이 빠르게 무너졌고 예외 처리도 t.exception을 수동으로 체크해야 했어요. 당시 코드는 이런 모양이었어요. 두 번째 줄에서 task.factory.startNew로 작업을 시작하고 세 번째 줄부터 continue with로 완료 후 콜백을 등록합니다. 일곱 번째 줄에서 어떤 스레드에서 콜백을 실행할지 스케줄러까지 지정해야 했어요. 이게 두세 단계 중첩되면 느려쓰기가 끝없이 깊어졌습니다. IE를 보시면 continue with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명확합니다. 두 번째 줄에서 task of t에 continue with를 호출해서 콜백 액션과 스케줄러를 넘기죠. 이건 단순히 태스크 객체에 끝났을 때 이걸 호출해줘라고 콜백을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2년 C# 5.0과 단넷 4.5에서 어싱크와 어웨이트가 등장합니다. 같은 동작을 이렇게 짤 수 있게 됐어요. 네 번째 줄에서 어웨이트로 결과를 받고 일곱 번째 줄에서 캐치로 예외를 잡습니다. 동기 코드처럼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읽히죠. 트라이 캐치도 그대로 동작해요. 내부적으로는 컴파일러가 continue with와 똑같은 일을 해주지만 우리는 더 이상 콜백 체인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싱크 메서드 본체의 IL은 정말 깔끔해졌어요. 두 번째 줄에서 상태 머신을 시작하고 세 번째 줄에서 빌더로부터 태스크를 받아서 네 번째 줄에서 반환만 하면 끝입니다. 우리가 작성한 진짜 로직은 컴파일러가 만든 move next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앞에서 본 상태 머신 변환의 결과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task.run이라는 헬퍼도 추가됐어요. 그전에는 task.factory.startNew를 썼는데 이 메서드는 옵션이 너무 많고 기본값이 위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 태스크가 부모에 자동으로 어태치되는 동작이 기본이라 의도치 않은 동기화가 자주 발생했어요. task.run은 안전한 기본값으로 단순화한 헬퍼입니다. 코드로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이 옛날 방식이에요. cancellation 토큰, task creation 옵션, 태스크 스케줄러까지 4개의 인자를 일일이 넘겨서 안전한 기본값을 만들어야 했어요. 다섯 번째 줄과 여섯 번째 줄이 새 방식입니다. task.run 한 줄이면 위와 동일한 안전한 기본값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task.run을 쓰세요. 단넷 5에서는 is completed successfully라는 속성이 추가됐습니다. 앞에서 is completed만으로는 성공인지 실패인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전에는 is completed이고 is faulted가 아니고 is cancelled가 아닌 조합을 직접 써야 했어요. 이걸 한 속성으로 줄인 거예요. 비교해보시죠.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이 옛날 방식, 다섯 번째 줄부터 일곱 번째 줄이 새 방식입니다. 의미는 정확히 같지만 코드가 훨씬 깔끔해졌어요. 단넷 5 이상이라면 is completed successfully를 쓰는 게 표준입니다. 마지막으로 단넷 6에서 추가된 wait async입니다. 원래 취소 토큰을 받지 않는 태스크가 있는데 외부에서 타임아웃이나 취소를 붙이고 싶을 때가 있죠. 이걸 가능하게 한 메소드예요. 기존 태스크의 동작은 바꾸지 않고 랩핑만 하는 방식입니다. 코드로 보시면 정말 단순합니다. 두 번째 줄에서 getString async로 다운로드 태스크를 받고 세 번째 줄에서 wait async에 5초 타임아웃을 붙이면 끝이에요. 네 번째 줄 주석처럼 5초 안에 다운로드가 끝나지 않으면 타임아웃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핵심은 태스크의 본질이 단넷 4.0 시절과 같다는 점이에요. 어싱크와 어웨이트도, wait async도, is completed successfully도 전부 같은 태스크 객체를 더 편하게 다루는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정리한 7가지 핵심을 기억하세요. 첫째, 태스크는 객체다. 둘째, 태스크는 스레드가 아니다. 셋째, 메서드별 용도는 run, delay, from result, completed, 태스크로 분리. 넷째, 종료 상태는 3가지지만 is completed successfully가 안전. 다섯째, result와
점 웨이트는 데드락 폭탄. 여섯째, 어싱크 보이드는 이벤트 핸들러 전용. 일곱째, 유니티에서는 태스크 점 런 안에서 유니티 API 호출 금지. 결과 적용은 어웨이트 이후에. 다음 시간에는 태스크 위에 올라가는 어싱크와 어웨이트의 컴파일러 변환을 더 깊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